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올해도 네. 이 메타버스 열풍은 계속 이어갈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업계의 어마어마한 정말 IT 업계의 최대 그쵸. 규모의 그런 빅 딜이 있어서 오늘은 주제를 이 메타버스래 스타벅스 먹고 와가지고 메타버스계의 빅딜로 주제를 네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무려 82조 원,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빅딜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전에 가장 큰 빅딜 규모가 엔비디아가 암 인수한 게 40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네, 이걸 이번에 687억 달러 규모니까 한국 돈으로 82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난 딜이고요.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 유명하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캔디 크러쉬 같은 게임을 슈퍼 IP를 보유한 회사고요.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MS가 텐센트, 소니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큰 게임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사실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2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만약 군대를 안 갔으면 제가 페인이 됐을 겁니다. 현질 많이 하셨나요? 현질은 안 했고요. 안 하셨어요? 그냥 게임방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어린 시절의 큰 네, 행복의 맞습니다. 한 부분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이렇게 또 큰 빅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20대 초반을 함께한 게임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또 게임이 확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제 MS가 게임 쪽도 확 먹고 네네. 메타버스 쪽으로 엄청 크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강한 포부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해 나가게 될까요? 일단 MS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죠. 윈도우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제 구동하는 시스템인데요. PC 시대는 윈텔이라 그랬죠. 인텔 칩셋과 윈도우의 OS가 사실상 장악을 해버렸는데 모바일 시대에 대응이 늦었죠. 그렇죠. 모바일 시대에는 대응이 늦어서 결국 애플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한테 사실상 다 밀려가지고 처음에는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걸 내놨는데 옴니아 기억나시나요? 삼성 망작이었죠. 네. 정말 OS가 너무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접었습니다. 그죠? 윈도우 모바일을 접었고 사실 모바일 시대에서는 정말 그 꼴딱꼴딱 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결국 그 두 회사 모두 서버 때문에 살아났죠.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버 클라우드는 또 IDC에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OS랑 뭐 인텔은 칩셋을 납품하면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는 차세대 비욘드 모바일. 이제 모바일 이유는 뭐가 될까? 결국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이제 LG도 스마트폰 시대에 놓쳐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죠? 메타버스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그죠? 한번 되어본 회사들이 이제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게 뭐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사실은 MS가 우리 메타버스의 대표 게임이라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레고 블록, 디지털 레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뭐 로블록스도 있지만 마인크래프트를 14년에 인수했어요. MS가. 이미. 그때 이제 14년도에 이제 스웨덴 업체죠. 모장이라는 걸 회사를 2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라고 해서 이제 안경 타입으로 해서 요거 이제 만들어서 계속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오피스 쪽에 메타버스를 어떤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해서 활용하려는 움직임들도 계속 있었고요. 이제 결국은 이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게임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당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블리자드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리텐션을 유도하겠다. 이런 건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만 수십만 명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메타버스로 하면 굉장히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이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왔고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딱 메타버스 플랫폼 그렇죠. 인수를 하는 슈퍼딜이 슈퍼딜을 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82조 원이라는 금액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5%나 할증이 된 네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한 딜이다. 네네.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회사가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로 탄탄한 회사가. 그 최근에 근데 내우 외환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성추행 사태가 좀 성추문 사태가 있어가지고 네네. 막 몇십 명이 다 퇴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MS가 쓱 들어간 거죠. 네, 지른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던 거고 그리고 사실 MS가 좀 네. 이제 게임 쪽에서 엑스박스라는 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어떤 주요 플레이어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주력 사업이라는 게 결국 오피스가 첫 번째고, 오피스. 네, 그 네. 이제 그 계속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구독 모델이잖아요. 구독 모델.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애저라는 이제 세계 2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자, 그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이 추가가 되면 네. 게임이 이제 세 번째 사업부가 되는 거예요. 네. 게임이 세 번째 사업부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연결되잖아요. 서로 인프라와 플랫폼 간에 어떤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 엑스박스 보유하고 있잖아요. 엑스박스까지. 그렇죠. 엑스박스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 PC, 콘솔, 클라우드에 이르는 이제 초연결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야. 중요한 이게 역할이 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 시티아 나델라 MS 저기 CEO가 네. 코멘트한 게 좀 있어요. 네. 이걸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컨셉을 MS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용자가 주도하는 콘텐츠와 소비, 상거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게임만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대부분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MS가 그냥 게임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이제 했는데 결국 이 딜을 진행하면서 나온 맥락이었던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현재 세계 30억 명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죠? 70억 명 중에 30억 명이 게임을 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45억 명이 게임을 할 건데, 그죠? 게임을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콘텐츠와 소비, 커머스 사이에 벽이 있다. 자, 이런 벽을 없애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MS는 OS를 독점한 회사잖아요. 네. 옛날에 그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고 그 익스플로러를 그죠? 이제 나쁜 사업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공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어떤 에코시스템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MS가 성공해왔던 어떤 성공 모델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디바이스 쪽도 이제 기존에 MS는 뭐 MR 기기, 홀로렌즈 같은 것들 이렇게 판매를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충성도 높은 어떤 그 고객군 팬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그동안 어떤 팬덤을 운영해온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일단 차용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초연결 사실 있잖아요. 이거 영화 한 편만 딱 보면 이해돼요. 어떤 거요? 레디 플레이어. 그거. 결국 MS가 하고 싶은 게 빠질 수가 없죠. 네네. 그 영화. 그 영화가 결국 그 플랫폼이 게임 회사잖아요. 그죠? 게임 회사 맞아요. 창업자가 이제 거기서 게임에서 미션 완수하면 코인 주고 그 코인 받아서 페이 투 원. 그렇죠. 가난한 그 친구가 그죠? 페이 투 원이에요. 네네. 가난한 친구가 그거 돈을 환전해서 자기가 아이템 사죠. 실제로 그런데 배달이 오잖아요. 수트 같은 거 이런 거. 맞아요. 처음에 어디 폐차장 같은 데서 영화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폐차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허접한 장비 가지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딱 그 미션을 입으면은 그죠? 다른 사람이 돼. 그렇죠. 미션을 깨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마법사가 나타나서 코인을 줘요. 그 코인을 실제로 돈하고 바꿔서 아이템을 사거든요. 네, 그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S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정말 네네. 필수 영화인 정말 영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미러월드, 미러월드. 옴니버스라는 미러월드는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네,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현실하고 똑같아요. 네오가 지금 현실에 있는지 자기가
그죠?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헷갈려하는. 헷갈려할 정도잖아요, 음. 그죠? 그게 결국 옴니버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아니 영화를 보면서 네. 아 이거는 영화는 영화니까 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영화도 이미 지금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것을. 대단한 게 그 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90년대에 나온 용어고요. 그리고 그래요? 매트릭스가 영화가 2000년도, 99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이미 메타버스에 이미- 대한 이거를 뭐 어느 진짜. 정도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오.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버린 거죠. 굉장히 현실과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점점 무서워요. 매트리스처럼 진짜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뭐 생각은 해보죠. 네. 하지만 한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AI라는 네. 그 기술 속도가 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거든요.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네.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메타버스 열풍이 더 고조될 것이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라는 게 너무 큰 어떤 산업의 조류고 섹터이기 때문에 네. 좀 생각을 못 하는데요. 이게 CPND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바이스가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하나의 플랫폼이 메타버스일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의 하나의 디바이스가 자율주행차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게 상위 개념인지는 뭐 그는 네. 제가 정할 건 아니지만 결국 같이 가는 거다. 그죠?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어디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운전하는 시간, 그죠? 그리고 자는 시간. 그 말고는 이제는 블루오션이 없어요. 다 플랫폼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뭐 유튜브를 보든지 음. 네이버 접속을 하든지, 그죠? 뭐 아니면 쿠팡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든지, 그죠? 빅테크 간의 엄청난 경쟁이죠. 네. 우리 혜민 씨 시간을 그러네요. 뺏기 위한, 음. 그죠? 그런데 그 사용자의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시간을 뺏어야 되죠. 그 앞으로. 시간마저도 이제 뺏겠다. 그렇죠. 그걸 메타버스로 뺏어오겠다라는 게 빅테크 업체들의 보관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자율주행차로 인한 수혜 기업과 메타버스로 인한 수혜 기업이 많이 겹치게 많이 되겠죠. 겹치죠. 네네. 둘 다 이제 막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주로 핸드셋 부품을 음. 하는 회사들이 신규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랑 자율주행차 디바이스 쪽으로 많은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에 다시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MS 블리자드 메가딜이 네네. 국내 기업들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네. 또 국내 컴투스가 네. 컴투버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은 이 오픈월드로 메타버스를 구성한 유일한 국내 회사다. 네. 되게 자랑스럽게 자신감 네네.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올인원 미러월드라고 해서 일단 오피스 월드 먼저 하겠다. 네. 이제 메타버스 게임 회사지만요. 일단 오피스 월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월드를 후속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미러월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매트릭스 같은 세상을 하나 우리 하나 플랫폼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같은 이제 현실 세상을 디지털로 이제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MS 같은 빅테크 업체도 혼자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같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그린다는 건데 네. 국내 게임 회사가 모든 걸 우리가 아우르는 플랫폼 하겠다라는 거는 성공하면 대박이고 이건 좀 무리한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럼 이 오픈월드는 다른 메타버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냥 네. 뭐 큰 차이점은 없죠. 큰 차이점인데 네. 오픈월드라는 네네. 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가 모든 되는데 영역을 아우르는 그게 네네. 그거를 오픈월드라는 새로운 그렇죠. 개념으로 설명을 맞습니다. 하는 거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모든 영역. 모든 게 다 들어올 우리 수 있다. 게임뿐만 아니라 뭐 경제 활동, 뭐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 다 끌고 와서 여기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까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밋빛이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할 텐데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이 네. 막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작년에 막 네. 이렇게 또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또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 상태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작년에 좀 시세를 많이 뽑았던 음. 뭐 VFX 관련 업체나 게임 업체들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드웨어 관련 업체들은 좋아요. 메타버스 그래요? 관련 하드웨어 하드웨어 쪽은 최근에 보면 이노텍하고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게 다 메타버스 쪽하고 자율주행차 쪽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테슬라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애플카 이야기도 나오고 음.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또 MC넥스, 파트론 뭐 이런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좋고 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한번 해먹은 주식은 좀 시간이 걸려요 다시. 재료를 네. 소진했구나. 네네 재료를 소진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오버슈팅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적정 주가까지 오르고 내리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우상향 흐름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길고 뭐 깊을 수도 있다. 조정 받는 주식 오래 가져고 계셔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네. 존버에 저는 매도를 무조건 잊어버린 매도를 모르는 스타일. 네네. 네. 그게 이제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투자자들은 이제 뭐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이제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일단 좀 다른 데에 있다가 오히려 지금 막 새로 이제 막 수급이 붙고 있는 뭐 하드웨어 쪽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또 반도체도 관련되는 거고요. 네. 아니 대표님이 완전 초창기부터 덱스터 엄청 강조를 해주셨는데 완전 빠르게 이제 그렇죠. 상승을 하다가 또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맞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대비해서 10배가 올랐고 10배가 오른 데서 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일 처음에 누가 샀겠어요, 그죠? 4,000원에 누가 샀겠습니까? 그쵸.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목을 못 받을 때부터 그렇죠. 소개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뒤늦게 들으신 분들은 얘는 왜 고점에 이야기를 한 거?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처음부터 보시라고. 맞아요. 완전 소창기 영상부터 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뒤에 편만 보신 분은 얘는 왜 고점에다가 이렇게 추천하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네. 항상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사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는 게 저희가 타이밍을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개인 상황들이 다 다르고 경제 네. 여건도 다르고 재무적인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러면 리딩박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참조만 하시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거는 확실하다라고만 맞습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고점을 다시 뚫고 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음. 최근 또 뭐 주식 시장이 또 뭐 금리 인상이 뭐 네. 굉장히 빨라지고 강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들은 좀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드웨어 쪽을 좀 투자를 하려면 수혜 기업들 어떤 네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올해 뭐 애플 VR이 나오는데 네. 뭐 이게 내년으로 지연된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결국 나올 거예요. 그죠? 한 1,000만 대 정도 뭐 생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VR이 되면 결국 그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카메라 그리고 뭐 어떤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은 센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LG 이노텍이 굉장히 또 LG 이노텍 오 흐름 좋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네. 좀 주가가 좀 단기간에 또 올랐는데 여전히 싸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그래요? 쌉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슈도 붙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LG 이노텍이 삼성전기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네. LG 이노텍이 8조에서 9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좀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올해 매출이 LG 이노텍이 한 15조 컨센이고요. 삼성전기가 10조예요. 오 그래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왜 반대지? 왜냐면 LG 이노텍은 그냥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 만드는 회사다. 네네. 이렇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차 전장이 붙었고 메타버스가 붙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삼성전기 어떤 시가총액의 한 80% 수준까지는 붙을 수 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면 보시네요. 최소한 뭐 12조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텍. 네. 프로텍은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야기하면서 항상 거론되던 두 회사, 그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독보적인 회사다. 그리고 약간 검증이 필요하지만 좀 가능성 있는 회사가 프로텍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거예요. 이제 칩을 계속 수직으로 쌌잖아요. 네네. 그죠?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해야 될 텐데 이런 기둥들을 다 이렇게 뭐 어떤 마이크로 솔더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로 계속 연결을 하면 여기 시멘트 같은 걸로 채워야 돼요. 언더필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로텍의 디스펜싱 장비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수직으로 쌓일수록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장비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히트 슬러그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이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열, 어떤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어떤 기능이 필요해지는데 네. 거기 관련 장비들이 굉장히 수주 흐름이 좋은데 원래 회사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주가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주가만 못 오. 갔는데 이게 한 방에 반영해 버린 것 같아요. 아. 네. 최근 한 3일 만에 그냥 10%씩 뭐 땅땅땅. 네, 신고가 오.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네. 네. 대부분 그 기존 투자자들이 물량을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주식 네. 힘들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도 여전히 네. 좋게 유효하게 보시는. 일단 한미반도체는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매출은 이제 1,000억 초반대. 영업이익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영업이익률 33%. 네, 33%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마진율이 더 좋아졌다는 거.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더 좋아졌고. 좋아졌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네. 영업이익이 1,200억을 넘었고요. 네, 음. 1,200억을 넘었고 매출은 3,700억 후반대 정도 네.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4,500억 매출, 영업이익은 한 1,500억, 1,4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더 잘 세상에.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1년 내내 좋게 보신 계속- 것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였는데 올해도 그렇죠. 여전히- QOQ로 쇼크 난 적이 거의 없죠. 한미반도체. 세상에. 지금 3년째 네. 그 분기 실적이 쇼크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네. 장비 회사들 빼고 이 정도 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있나요? 그렇죠. 30%대. 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네네. 긍정적으로. 이오테크닉스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당초 올해 전망치보다 훨씬 또 잘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직 4Q 잠정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 올해 뭐 한 영업이익을 800억 초반대로 봤는데 지금 거의 9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만큼 잘 되고 있고 네. 결국 그만큼 이 후공정 오사트 쪽에서 수주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보는 게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다. 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